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주거비 등 사회적 임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주거 지원비 인상 등의 보완책이 마련되긴 했지만 노동자들의 실망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전당대회를 통해 싸늘해진 호남 민심이 거듭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반감이 낮은 투표율로 표출된 것이란 분석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으로 유지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오는 10월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광주형 일자리인 광주 글로벌모터스에서 당초 약속됐던 사회적 임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실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주거 지원비 인상 등 보완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주거 지원 등 사회적 임금으로 보완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광주 글로벌모터스. 낮은 임금 등의 반발에 퇴사한 노동자만 전체 노동자의 8%인 50여 명. 강기정 시장이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노사민정협의회에선 노동자 처우 개선 대책으로 주거비 인상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월 20만 원씩 주고 있는 주거 지원비를 27만 원으로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상이 연봉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로 제한돼 있어 전체 직원의 30%인 200명 정도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대다수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회적 임금이라고 불리우는 이 약속을 우리 광주시가 또 우리 정부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무거운 숙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혜택으로 기대했던 주거지원 정책도 그동안 난항을 겪었습니다. 광주시는 그동안 임대주택 관련 예산마저 확보하지 못해 노동자들에게 임시 방편으로 효천지구 등에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해왔습니다. 긴 통근 시간과 작은 평수 등이 노동자들의 불만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나마 최근 송정역 일대에 3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을 오는 2027년까지 건립한다는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기존의 임대주택들은 새 집이 아닌데 이제 이번에 새로 지으면 이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이제 드릴 수도 있고. 노사 상생 협약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1인당 600만 원에서 700만 원의 사회적 임금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는 당초 약속했던 금액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거대책 외에도 직원 장학금과 건강검진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76억 원 규모의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도 해결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탄생한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인 만큼 정부와 광주시가 당초 약속한 지원책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 3만여 명을 대상으로 87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광주 광산구는 주민 3만 명가량을 대상으로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87억 원을 오는 31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지난 5월 보상금 결정 결과 통보를 받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입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오는 10월부터 재개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카드 발행 지원 명목으로 4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엔 상생카드 운영계획 수립을 거쳐 늦어도 10월부터는 3개월 동안의 할인 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인당 구매 한도는 기명식 체크카드와 무기명 선불카드 등 각각 50만 원씩 기존 100만 원에서 절반인 50만 원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오늘은 절기 처서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처서 무렵이면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에 엎여오고 하늘에서는 뭉게
하고 온다는 말도 있죠. 실제 날씨는 어떨까요? 처설하는 절기가 무색하게 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지만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 주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전당대회는 지방선거 이후부터 나타난 냉랭해진 텃밭 민심을 거듭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한편 송갑석 최고위원 후보는 광주에서 22%가 넘는 득표율에 힘입어 막판 뒤집기, 지도부 입성에 불씨를 살렸습니다. 한신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 지난 주말 실시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권 전당대회에서도 민심은 여전히 실망감 그대로였습니다. 권리다운의 투표율이 전북과 광주가 34%, 전남이 37%로 전국 투표율 37.69%보다 낮았습니다. 대선 이후 나타난 민주당에 대한 반감과 실망이 여전하고 새로 꾸려질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도 적다는 냉랭한 지역 민심을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위기 신호의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상층부터 바닥까지 황골탈퇴하지 않으면 더 큰 민심 외면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송갑석 후보는 광주 22% 득표율에 힘입어서 6위로 한 단계 올라서며 지도부 입성에 불씨를 살려갔습니다. 누적 득표율에서 9.07%로 5위 박찬대 후보의 0.3% 차로 바짝 따라붙었고 윤영찬 후보가 송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사퇴해서 이번 주말 수도권 경선에서 막판 뒤집기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촌세우는 개파 정치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비록 다시 바뀔지라도 명예롭고 당당하게 걷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투표율이 나오지 않은 데다가 텃밭에서조차 광주 2위, 전남 3위, 전북 7위를 기록해서 비수도권 유일 후보로서의 강점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주말 실시될 수도권 경선과 대의원 투표에서 친명계 1색의 지도부 구성에 대한 견제 심리가 얼마나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당대회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차가운 텃밭 민심과 호남 정치력 약화는 민주당에 무거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도시철도가 해마다 수백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등이 없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철도공사는 민선 6, 7기 8년 동안 해마다 평균 37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적자가 3천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수익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인건비 비중이 커지고 노후화에 따라 시설 유지 관리비가 증가하며 적자를 심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수차례 채택했지만 국가 보전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금성노조가 금호타이어 공장, 구내식당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 노동조합 광주전남 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공장 식당 협력업체 조리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곡성 광주 구내식당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파견법 취지와 도급계약, 실제 업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구내식당 노동자들과 금호타이어가 실질적인 근로자 파견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무더위 속에 벌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면서 전남에서는 벌쏘임과 벌집 제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 올 들어 7월 말까지 집계된 벌쏘임 사고는 31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 이상 증가했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루 평균 80건 이상 벌집 제거 요청이 신고 접수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순천 시민 수백여 명이 모여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사업 재검토가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을 두고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강서영 기자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피켓과 현수막을 든 시민들이 조금씩 모여들더니 어느덧 20여 미터의 긴 인간띠가 만들어집니다.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 추산 500여 명의 시민들은 이 자리에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경전선 전철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순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의 경전선 선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현행 계획안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순천 발전 막는 경전선은 우회하라! 기존의 선로가 전철화되면 운행 횟수가 늘어나 소음과 진동 등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도 문제지만 철도 통행량이 1일 4회에서 40회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며 소음과 진동, 안전 등의 피해를 무엇보다 한 번 결정되면 수십 년이 좌우되는 철도 정책 특성상 현행 개발안이 도심 발달을 저해하고 있는 기존 경전선로를 고착화할 것을 시민들은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이 없다는 문제 하나로 그것을 꼭 통과해야 한다고 하면 저희 순천 시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 순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전선 전철화 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지만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여전히 시기와 예산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계속 길어지니까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제 사업 무산될 우려도 있고요. 하지만 이에 대해 순천시 주민자치협의회는 경전선 사업 지연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대 입장을 강하게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혀 앞으로 사업 추진을 두고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혈세에 2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숲 사업이 엉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큰 나무 대신 자잘한 나무가 대거 심어졌고 그나마도 상당수가 이미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목포시 오감 수변공원입니다. 목포시는 20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을 통해 나무를 대거 심었습니다. 산림청에서 10억 원, 목포시가 10억 원 등 모두 2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원래 작년에 끝났어야 했지만 설계와 행정 절차가 지연되면서 지난해 연말에야 시작돼 사업은 지난 6월 완공됐습니다. 3월 중에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확정을 지었다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걸 좀 반영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건설 기술 심의하고 도 계약 심의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한 6월에서 7월쯤 끝나다 보니까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끝난 오감 수변공원은 어떤 상태일까? 오감 미세먼지 차단숲은 색깔만 봐서는 가을, 겨울입니다. 잎이 없어 앙상한 나무까지만 있거나 누렇게 말라비틀어진 낙엽이 있기 때문입니다. 6m 이상 높이의 팽나무도 8, 9m 높이의 소나무도 줄줄이 고사했습니다. 당초 계획에 있던 키가 큰 나무들을 대폭 줄여버린 대신 대거 식재된 키 작은 나무들은 이파리 하나 없이 기다란 젓가락에 불과합니다. 나무를 심은 지 고작 석 달도 채 안 돼 빚어진 일. 나무에 물을 주는 장비들은 놀고 있는데 목포시는 하늘만 탓합니다. 이제 4월, 5월까지 수목을 식재하고 나머지 집안 정비는 이제 마무리까지 2월 달에 초에 이제 완료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도 이제 날씨가 굉장히 이제 고온한 게 굉장히 높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쓴다고 했었습니다만은 식재된 나무의 밀도도 문제입니다. 산림청이 1헥타르에 10억 원씩 많은 예산을 주는 건 나무를 빽빽하게 심으라는 취지. 일단 빽빽하게 나무 심어서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그 중간 공간에 아니면 좀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역에 숲을 만들어서 미세먼지를 흡수하거나. 하지만 목포시의 미세먼지 차단 숲은 마치 가로수를 심듯 나무가 띄엄띄엄 거리를 둔 채 심어져 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어떤 미세먼지 방지 나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네. 생각을 해봐요. 많은 도형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고사한 나무 가운데 40그루를 베어내는 등 뒤늦게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가뭄으로 인해 전남 지역의 물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 지사에 따르면 그제 오후 기준 주암댐의 저수율은 38%로 20%대를 기록했던 지난달 말보다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곳곳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힘겨운 순위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투수진의 부진과 부상 공백 속에 5할 승률 유지도 버거워하며 5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현성 기자입니다. 5승 5패, 기아 타이거스의 최근 10경기 성적입니다. 시즌 전체로는 53번을 이기고 53번을 쳐서 역시 딱 5할 승률입니다. 4위 KT와는 6경기 차로 벌어져 따라잡기가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4게임 반차로 쫓아온 NC의 기세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기아의 가장 큰 고민은 투수진 운용. 양현종은 8월 들어 난타를 당하고 있고 이의리와 임기영 등 다른 토종 선발들도 들쑥날쑥한 경기력으로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혜영을 비롯한 필승조가 전력에서 모두 빠진 가운데 판원이와 놀린 등 외국인 투수들이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타선은 팀 타율 2위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특히 주장 김선빈이 후반기 들어 타율 3할 7푼에 득점권 타율 4할을 기록하는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아는 이번 주 키움과 LG를 상대로 주중 원정 경기에 나선 뒤 주말에는 두산을 광주로 불러들여 2연전을 펼칩니다. 키움과 LG는 올 시즌 각각 5승 7패와 3승 6패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고 있고 두산에는 7승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은 절기 처서입니다.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이 처서 무렵이면 땅에서는 귀뚜라미 등이 엎혀오고 하늘에서는 뭉게구름 타고 온다라는 말도 있죠. 실제 날씨는 어떨까요? 절기 처서가 무색하게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단 2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지만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내일 낮까지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에 5에서 30mm 가량입니다. 아침부터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 구름 많은 가운데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강진의 한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곡성의 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광주의 기온 이번 주 후반 들어서야 30도를 밑돌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